자, 오늘은 장안의 화제인 조주빈 씨 관상과 사주를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사건을 오늘 접했는데요. 갑자기 인터넷으로 떠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는데 제가 TV를 잘 안 봐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무위키입니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피의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16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74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첫 번째가 박사방 사건으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7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요게 있고요. 요거 말고 손석희 씨와 관련된 또 범죄가 있나 봐요. 사기, 협박 혐의. 손석희 JTBC 사장과 소송 중인 김웅 씨의 사주를 받아 가족을 테러하겠다며 사기를 쳤고, 이 과정에서 손 사장 가족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을 손 사장에게 보내고 언제든 벽돌 하나면 된다, 연변에서 사람을 쓰겠다는 식으로 손 사장과 그의 가족을 위협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최 실장이라는 제3자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징해주기도 윤장현 전 시장에게 접근, JTBC에 출연해서 억울함을 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중개해주겠다며 활동비를 갈취하고 잠적한 사기 혐의도 있고요. 협박, 사기,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성범죄로 음란물 제작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왜 굳이 이 사기나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일까지 손을 댔을까요? 그걸로 성이 안 찼나 보죠.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요. 그 학교 대학 시절 성격을 보면은요,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성격이었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소시오패스의 그 성격이 그렇습니다. 소시오패스의 성격이 강자한테는 굉장히 설설기고요, 약자한테는 무자비하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관상을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그 소시오패스는 상당히 부드러운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부드럽고 오히려 약해 보입니다. 제가 벌써 두 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게 세 번째인데요. 약해 보입니다. 상당히. 그 왜 그러냐면은, 왜 약해 보이냐면은 그게 원리가 있어요.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 원리는 뭐냐면요, 그 일단 소시오패스가 되려면 우리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범죄자들은 굉장히 악독한 놈이니까 아주 무섭다, 이렇게 우리는 악이라는 것을 강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를 때리질 않죠. 여자가 남자를 때리는 수는 있어도 남자가 여자를 잘 안 때리잖아요. 왜 남자가 여자를 안 때릴까요? 그거는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기 때문에 여자를 안 때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강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그걸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신약한 사주가 소시오패스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근데 반드시 신약하다고 해서 다 소시오패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첫 번째 요건이 그렇다는 거죠. 제 의견이니까 또 다른 주장이 있으신 분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가 되면 얼굴도 약하고 부드러워 보여요. 그럼 대부분의 이렇게 그 악인들이 악인처럼 생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생겼다니까요. 그럼 실예를 들어서 그 연쇄살인범 있잖아요. 얼굴 보세요. 그 세게 생겼나? 살인의 추억이 나온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최근에 잡혔죠. 얼굴 보세요.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너무 순진하게 착하게 생겨서 갈등을 한 내용이잖아요. 그 영화하고 똑같이 결말이 나왔죠. 영화하고 똑같이. 그래서 굉장히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그 소시오패스의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보세요. 일단 신약한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 눈썹이 아래로 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미간에 힘이 없어요. 미간에 이렇게 주름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신약하기보다는 신강한 사주인 경우가 많죠. 그럼 소시오패스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지금 보면은 미간이 깨끗하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정설로만 볼게요. 제 관상을 정설로만 보면은 일단은 이 얼굴은 나무랄 데가 없어 보여요. 관상학적인 그 측면으로 보면 참 명궁이 좀 시원하고 깨끗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관상학 하시는 분들은 뭐 입술은 뭐 두툼해서 뭐 제복이 있고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관상학적으로 봐도 좀 안 좋은 면을 제가 굳이 짚자면은 일단 콧대가 너무 낮죠. 네, 낮아서 중년운이 안 좋을 거라는 거는 좀 예견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귀가 좀 작은 편이죠. 네, 작은 편인데 뭐 이거 아주 작은 편도 아니죠. 그런데 크다고도 말할 수도 없는 귀거든요. 그래서 귀가 좀 작은 걸로 봐서 이게 좀 정이 없다고 할까요? 조폭의 귀가 이제 작은 귀가 많다고 하죠. 그거는 신기원 씨의 그 꼴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거는 귀가 작으면 조폭이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크다고 봐야 될지 적게 봐야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적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얼굴 형태에 비해서 조금 작은 듯 해 보입니다. 약간. 자, 그러면 사주를 보겠습니다. 일단 을해년 그 돼지띠네요. 월지를 얻었기 때문에 그 월지로만 보면은 신강하다고 보지만 예, 연지하고 일지 다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주까지 겹치면은 이거는 신약한 사주가 되는 거죠. 제가 그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예, 식상이 공망이거나 충을 받거나 없거나 이렇게 되면 소시오패스 신약한 상태에서 그러면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높다고 했죠. 자, 신유가 공망입니다. 신유는 여기서 식상에 해당하죠. 그래서 예, 정확히 제가 이 도주민 사건이 어젠가 그젠가 터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올렸을 때는 이미 이 사건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벌써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 사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맞죠? 신약한 사주에 식상이 신유가 공망이죠. 예, 그러면 벌써 제가 말한 게 정확히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보면은 지금 그 개미 대운으로 들어가 있는데 겁재운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은 운이에요. 지금이 사실상은 미토가 들어와서 나쁘지는 않는데 미술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대운이 들어와 있으면 미술형이 되면은 술은 무토의 묘지가 됩니다. 그렇죠? 묘지가 되면은 어떻게 돼서 무토가 들어가 버리죠. 그럼 묘지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가 밑줄 쫙 그으시고 박근혜 대통령도 묘지에 임해서 감옥에 갔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갔고 보면은 제살이 있나? 이 제살이 있으면 확실한데 제살이 없나? 올해가 제살이네요. 올해가 그러니까 연으로 보면은 경자년 올해가 자가 인호술로 볼 때 일주를 볼 때 제왕을 충하게 되면 제살이 되죠. 그래서 올해가 그 제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살에다가 또 태에 겹쳤네요. 태도 제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가 올해의 운에 적용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주는 신약하다고 볼 때 비견이나 인수가 용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토를 용신으로 본다면 대운상으로 볼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대운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선 그 잘 나갔던 겁니다. 대운이니까 막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악인으로서 잘 나갔던 거죠. 악인으로서 잘 나가고 돈을 벌었던 거죠. 대운이 좋으니까. 그런데 죗값을 받은 거죠. 좋은 대운임에도 불구하고
재살이 있다고 다 감옥 가는 건 아니고요. 묘지가 있다고 다 무덤에 묻히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그만한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이 들어가게 되겠죠.